오늘은 IP 어댑터의 기본 지식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미지의 스타일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워크플로우는 두 개의 커스텀 노드를 필요로 합니다. IP 어댑터 플러스의 경우 커스텀 노드 설치와 함께 클립 비전 모델과 IP 어댑터 모델을 모두 다운로드받아 미리 준비해 주셔야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워크플로우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IP 어댑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IP 어댑터의 IP는 이미지 프롬프트를 의미합니다. 즉, IP 어댑터는 기존의 텍스트로 작성하던 프롬프트에 추가로 이미지 프롬프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사용자가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클립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 토큰으로 변환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의 그림을 그리는 인공신경망인 유넷에서는 변환된 토큰 뭉치를 기준으로 노이즈를 제거해가며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여기에 이미지 프롬프트가 추가되면 마찬가지로 이미지로부터 토큰으로 변환할 이미지 인코더가 필요하며 이렇게 변환된 토큰을 기존의 텍스트 프롬프트처럼 유넷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기억한 상태로 콤피 UI 기본 워크플로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롬프트를 작성하던 노드가 바로 텍스트 인코더였고 여기서 인코딩된 토큰 뭉치가 컨디셔닝 노드를 타고 K샘플러로 바로 전달되어 K샘플러 노드에서 체크포인트 모델, 즉 유넷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엔 IP 어댑터를 이용해 이미지 프롬프트를 적용하는 워크플로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는 인공지능에게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므로 로드 이미지 노드가 필요합니다. 그 후 인공지능이 그 이미지를 보고 스스로 그림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클립 비전 모델입니다. 인공지능은 클립 비전 모델을 통해 이미지로부터 마치 프롬프트를 입력받은 것처럼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클립 비전 모델을 로딩하는 노드가 새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미지로부터 이해한 프롬프트를 이미지 생성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IP 어댑터 모델을 로딩해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IP 어댑터 모델을 로딩하는 노드와 IP 어댑터 적용 노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제 IP 어댑터를 적용할 때 사용되는 노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했으므로 본격적으로 IP 어댑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일반 이미지를 한 장 생성한 뒤 4가지 다른 방식으로 IP 어댑터를 적용해보고 그 차이를 함께 살펴봅니다. 기준이 되는 일반 이미지는 기본 워크플로우에서 텍스트 프롬프트만 작성하여 생성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후반부에 스타일, 트랜스퍼 등의 기능을 모두 적용해보기 위해 SDXL 모델을 사용해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IP 어댑터를 적용해봅니다. 슬라이드 상단의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 받은 워크플로우를 컴피 UI로 불러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IP 어댑터를 적용하기 위해 참조 이미지 노드, 클립 비전 모델 관련 노드, 그리고 IP 어댑터 모델 및 적용 노드가 필요합니다. 먼저 클립 비전 관련 노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클립 비전 모델은 최대 해상도가 224 정방형 이미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만약 우리가 가로 세로 224 픽셀 이상의 이미지를 그대로 클립 비전에게 보여주더라도 클립 비전은 해당 이미지의 중앙에서 가로 세로 224 픽셀 영역만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리 클립 비전 모델에게 보여줄 이미지를 가공해서 넘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에서는 참조할 이미지의 비율을 유지한 채 가로 세로 최대 1024 픽셀로 제한한 뒤 정사각형으로 잘라낸 다음 이를 다시 가로 세로 224 픽셀의 정사각형 이미지로 변환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IP 어댑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립 비전 모델과 IP 어댑터 모델을 모두 로딩해줘야 합니다. 원래는 각각 로드해주는 노드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설치한 IP 어댑터 플러스 커스텀 노드에서는 통합 로더 노드를 제공합니다. 통합 로더에서는 미리 세팅된 IP 어댑터 값을 선택하기만 하면 노드에서 알아서 필요한 IP 어댑터 모델과 클립 비전 모델을 로드해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때 미리 설정된 값, 즉 프리셋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IP 어댑터가 적용되는 정도와 부위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본 영상에서는 플러스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지만 필요에 따라 다른 프리셋도 테스트해보시기 바랍니다. IP 어댑터, K샘플러 및 프리뷰 이미지 노드를 선택한 뒤 3개를 복사해줍니다. 이후 각각의 IP 어댑터 노드에서 프리셋 값을 다르게 설정하고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플러스 값으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는 우리가 입력한 텍스트 프롬프트는 무시한 채 IP 어댑터에게 전달한 참조 이미지와 거의 동일한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한편 미디엄 강도가 적용된 경우 여전히 그림체는 참조 이미지처럼 펜화를 따라가고 있지만 참조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구도의 인물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 값으로 생성한 경우 드디어 참조 이미지에서 벗어나 텍스트 프롬프트가 반영된 구도의 그림이 생성됩니다. 얼굴을 중심으로 여전히 참조 이미지를 반영하다 보니 전체적인 이미지의 느낌이 실사가 아닌 일러스트 느낌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IP 어댑터의 웨이트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프리셋 값은 플러스로 고정한 채 IP 어댑터의 적용 강도를 낮출수록 결과 이미지의 텍스트 프롬프트가 더욱 잘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웨이트 값이 0.6일 때는 텍스트 프롬프트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인물이 파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참조 이미지의 팬아트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편 웨이트 값을 0.4까지 낮추자 팬아트의 느낌보다는 실사 느낌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며 텍스트 프롬프트에 입력한 파리의 모습과 웨딩드레스 등이 더욱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웨이트 값이 0.2일 때 이미지는 IP 어댑터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이미지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처럼 IP 어댑터를 사용할 때는 텍스트 프롬프트와 이미지 프롬프트 간의 반영 비율을 사용자가 잘 조정해줘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프롬프트가 반영되는 정도를 조금 더 깊이 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트 값 또는 프리셋 값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샘플링 스텝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K샘플러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전체적인 이미지의 구도는 샘플링 초기 단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IP 어댑터가 초기 단계에 적용되면 중후반부에는 적용이 안 되더라도 참조 이미지의 영향력이 매우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총 30스텝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초반 6, 12, 18, 24스텝에만 IP 어댑터를 적용했을 때 결과입니다. 예상한 대로 모든 이미지가 참조 이미지를 강하게 반영하는 반면 텍스트 프롬프트는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IP 어댑터를 똑같이 6스텝만 적용하더라도 총 30스텝 중 적용하는 구간을 달리하면 생성되는 결과 이미지도 매우 크게 달라집니다. 초반 스텝을 텍스트 프롬프트에게 양보함으로써 결과 이미지의 전체적인 구도와 느낌의 텍스트 프롬프트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IP 어댑터를 적용하는 구간과 시점에 따라 결과 이미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정밀하게 제어가 필요할 때는 직접 샘플링 단계에 개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IP 어댑터는 신기하고 재밌긴 하지만 뭔가 번거롭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워크플로우 구성과 어떤 프리셋을 사용하는지 또 어떤 스텝에서 관여하는지에 따라 결과 이미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설치한 IP 어댑터 플러스 커스텀 노드에서는 사용자의 이런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스타일 트랜스퍼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타일 트랜스퍼 기능은 사용자의 텍스트 프롬프트대로 그림을 그리되 참조 이미지의 스타일만 그림에 반영합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IP 어댑터 노드에 웨이트 타입을 스타일 트랜스퍼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이후 다양한 참조 이미지를 전달하면 알아서 클릭 비전이 해당 모델을 참고해 결과 이미지의 스타일을 반영해줍니다. 텍스트 프롬프트에 따로 참조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적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더욱 강하게 스타일을 반영하고 싶다면 텍스트 프롬프트에 추가로 스타일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편 스타일 트랜스퍼의 웨이트 값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조 이미지의 스타일을 얼마나 반영할지를 사용자가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일 트랜스퍼와 함께 참조 이미지의 구도까지 반영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역시 매우 간단합니다. IP 어댑터 플러스 노드 중 스타일과 컴포지션을 함께 반영하는 노드를 검색합니다.
기존의 IP 어댑터 노드와 다른 점은 스타일과 구도를 따로따로 반영하기 위해 각각에 대한 참조 이미지를 받아온다는 점입니다. 스타일을 반영할 참조 이미지와 구성을 반영할 참조 이미지를 불러온 뒤 Q 프롬프트 버튼으로 간단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다양한 스타일과 구도를 간편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활용도가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컴포지션에 대한 웨이트 값을 낮춰주면 스타일은 유지한 채 텍스트 프롬프트에 작성한 배경을 조금 더 결과 이미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IP 어댑터를 잘 활용하면 매우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간략하게나마 원리를 알고 나면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다른 설정 값들도 한번 직접 테스트해 보시면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